네, 이번 영상은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수익 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100만원이 조금 넘었고요. 5회 유찰이 돼서 2,581만 2천원까지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제 지인분들 중 몇 분과 함께 공동투자로 진행을 했었는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물건이죠. 온비드로 입찰할 때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읽어봐도 특별한 건 없어요. 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는 글과 또 지분 물건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참고해라 라는 뻔한 내용뿐입니다.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보면요, 경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안성맞춤이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토지죠. 공유자 분 중에서 한 분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필지가 한꺼번에 나왔고 모두 합치면 꽤 면적이 크죠. 네, 입찰자 수는 6명이었고 2등과는 100만원대 정도 차이로 짜릿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었죠. 매각 결정이 떨어지고 바로 기존 공유자분들에게 우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낙찰자입니다. 협의할 내용이 있으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며칠 뒤에 큰 누나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낙찰받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저랑 함께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일반 매매로 매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오케이죠.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안 팔릴 경우나 의견이 서로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보험은 뭘까요? 네,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놓는 게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19년 5월 22일 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 보정이란 것들을 통해서 모든 공유자들에게 소장들이 다 도달을 했죠. 소장을 받은 공유자분들에게서 답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5분 모두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답변서 내용은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읽어보면 나머지 4분도 똑같아요. 현 시세대로 매도하여 지분대로 분할하고자 하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조정, 기일 지정 희망. 네, 전화통화 했었을 때처럼 경매로 넘기는 거는 싫어하시는 상황이었고 함께 일반 매매로 매도하자 내용이죠. 그래서 2019년 9월 18일 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잡혔어요. 원래 소장 접수를 하고 보통 2-3개월 안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위해서 수원 지방법원으로 갔었고요. 상대방은 큰 누님과 남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분과 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동생분은 현물 분할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은 경지정리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이 안 되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판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 변론기일 전까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30일 날 원고 유근영 사실조회 신청서 화성시청에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화성시청의 토지 분할 담당자에게 토지가 분할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문서를 제가 제출을 한 거예요. 접수 후에 회신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한 3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무원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청서 접수 후에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조금이라도 빨리 회신서를 받고 싶으면 3일에 한 번씩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네,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의 회신서입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공유물 분할 가능 여부,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불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변론기일 때 판사님이 이 문서를 보시더니 피고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의 없으시죠? 판결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2019년 11월 20일에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은 보험용으로 받아 놓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목표 달성은 완료를 했죠. 이제 인근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에 내놨냐? 평당 20만원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부동산 목록들을 에버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놨었죠. 내놓자마자 연락들은 꾸준히 왔는데요. 하지만 한 필지 또는 두 필지만 팔라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거절을 했죠. 우리는 세 필지 모두 팔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매물을 내놓고 한 몇 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돈방석이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세 필지 모두 매입을 원하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공유자분들과 연락을 취한 뒤에 매도 계약 날짜를 잡았죠. 2020년 11월 4일 매도를 위해서 화성 한면에 있는 돈방석 부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동산 이름이 마음에 들고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투자하신 분들의 서류와 인감 도장들을 제가 미리 받아놓은 상태였고요. 부동산 들어갔는데 매수자, 매도자 분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분이 세 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각각 한 필지씩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또 매도자 4명의 공동중개한 부동산 사장님의 또 매수자분들 어떤 배우자분들까지 합쳐가지고 이 작은 부동산 안에 한 14명 정도가 모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매도자도 많고 매수자도 많은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인적사항을 전혀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미리 다 인적사항을 받고 계약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도자 매수자가 부동산에 오면 필요 서류들 받고 도장만 딱딱 찍고 보통 20-30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전혀 적어놓지 않으셨으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계속 잘못된 것들이 나와서 수정 또 수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요, 부동산 도착 후에 계약서에 도장 찍기까지 4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사장님이 인적사항만 잘 적어 놓으셨어도 15분에서 25분이면 끝날 일이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오고 또 지인분과 차도 한잔 하고 왔는데도 안 끝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낮에 왔었죠? 근데 어때요? 깜깜해졌습니다. 4시간 20분이 지난 후에 도장을 모두 찍고 입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7시 50분을 향하고 있죠. 도착은 3시 20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필지씩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매도 날짜는 2020년 1월 5일로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 공유자분들이 2020년도에 매도한 토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지를 2020년에 매도를 한다면 세금이 커져요. 합산과세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월 5일로 날짜를 정했는데 대신에 우리는 1월 5일날 잔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하는 날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3,112만원 낙찰 후에 4,677만 5천원에 매도를 완료를 했거든요. 수익은 1,565만 5천원이었고요. 솔직히 이 토지는 팔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큰 토지였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토지와 주식은 사 모으는 거지 파는 게 아닙니다. 물론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서 또 더 큰 물건들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빨리빨리 팔 경우에는 세금만 많습니다. 1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55%예요. 1년 이후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44%입니다. 2년이 지나야만 일반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매도를 하는 게 수익도 훨씬 커지고요. 그동안의 땅값도 오르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지분 토지, 낙찰 후에 수익 낼 수 있는 물건들, 경매 공매를 통해서 매주 쏟아지거든요. 어떤 토지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고 계속 꾸준히 임장도 하시고 물건 검색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